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차단기부터 들어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차단기는 용도 있죠, 용도. 자, 차단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능력이 있죠, 소능력. 아크를 소멸하는 능력. 그래서 부하전류가 흐르든 고장전류가 흐르든 소능력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차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를 간단히 쓰십시오. 부하전류 개폐 및 고장전류를 차단한다. 고장전류, 지락전류, 단락전류 뭐 이런 식으로. 자, 소원에 따른 이제 차단기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명칭하고 약어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죠. 필기 때부터 한 거야.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OCB가 유입 차단기, ACB가 기중 차단기, MBB는 자기 차단기. 자, ABB가 공기 차단기, VCB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GCB다. 자, 수변전 이렇게 간단히 갑니다만, 저 단답형 쪽 가면, 자, 요런 내용들, 진공 차단기나 가스 차단기 특징들도 쓰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정리를 할게요. 꼭 기억할 거는 뭐를 해야 된다? 요 밑에 두 가지. 22.9kV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단기는 VCB, 진공 차단기 꼭 기억을 하고, 실제 우리가 뭐 아파트가 됐든 건물들이 됐든 수변전실이 있는 데 가보면 다 VCB예요. VCB다. VCB가 이제 고속 차단에, 고속 차단. 그래서 고속 차단하니까 단점도 있어요. 갯배서지가 크다. 그래서 그 갯배서지로부터 우리가 전동기나 건식 몰드보나 이렇게 보호할 때 중간에다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그 ACB가 기중 차단기인데 저압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압용.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고압에다가 써버리면 안 된다.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차단기에서 가장 출제해야 되는 게 차단기 전격전압수라는 거죠. 자, 차단기 전격전압이란 회로의 사용전압에 따라 정해지며 차단기가 사용되는 회로의 최대 허용 전압이며 공칭전압에 따라 다음표를 기준한다. 이제 공식은 공칭전압에다가 1.1분의 1.1을 곱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공칭전압 3.3에다가 1.1분의 1.1을 곱하면 3.6, 6.6에다가 1.1분의 1.1 곱하면 7.2, 22에다가 1.1분의 1.1 곱하면 24. 그러니까 요 세 개 전압은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요 식하고 맞지가 않죠. 왜 맞지가 않냐? 우리 요 차단기 전격전압은 한전에서 정하는 그 계통 최고 전압에 맞춰서 또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계산값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쓸 거는 자, 22.9kV. 계산은 24.8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는 25.8kV를 쓴다. 얘가 이제 우리 계통의 그 한전에서 정하고 있는 계통 최고 전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66 있죠. 자, 계산하면 72가 나오지만 72.5kV. 자, 154. 요 식에 대입하면은 168이 나오지만 170kV. 한전에서 정하고 있는 요 계통 최고자. 이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 자,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꼭 해야 돼요. 아무튼 요게 가장 시험에 출제는 많이 되죠. 근데 66도 보면은 기출문제 안에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표를 다 암기를 하시고, 이 차단기 전격전압하고 뭐예요? 달로기 전격전압 똑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차단기 물어보든 달로기 물어보든 이 표의 값을 그대로 적용해 주라. 자, 차단기 트립 방식의 종류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수변전은 DC 또는 CTD니까 요 두 가지만 하면 되지만 단답형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단답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내용까지 막 써줘야 돼. 종류 4가지 써라는 것도 있고 종류 쓰고 설명하라는 거. 자, 1번, 3번은 뭐 수변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직류전압 트립 방식이면은 축전지 등의 제어용 직류전원에 의하여 뭐 된다. 자, 트립되는 방식이다. 자, 3번부터 보면은 자, 콘덴서 트립 방식은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니까 콘덴서에다가 뭐를 전류를 충전했다가 방전시켜서 차단기를 드립시키는 이런 형태죠. 과전류 드립 방식이다.
요 산업기사들은 요 그림을 2개 주고 명칭 써라 이렇게 나와요. 과전류 트립 방식은 자,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자, 원래 CT죠, CT. 원래 오시아라고 여기 트립콜 있잖아요. 근데 오시아를 생략하고 CT 2차에다가 바로 트립콜을 연결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요 CT 몇 차 전류 가지고 2차 전류 가지고 요 트립콜을 여자시켜서 이 접점을 여는 방식이니까 과전류 트립 방식은 CT 2차 전류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에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되죠. 차단기 주회로에 접속된 이런 거를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고 여기서부터 그냥 쓰세요.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하여 뭐 된다? 트립되는 방식이다. 자, 4번에 보면은 부족전압 트립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UVT라고 되어 있어요. UVT.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언더 볼테지 트립 디바이스다. 자, 언더 볼테지 자, 트립 디바이스. 부족 전압 트립 장치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6.6kV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T 2차전압 몇 볼트예요? 110V. 그럼 똑같은 데서 따졌으니까 여기도 110V. 그럼 평상시 이렇게 110V란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정전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0V로 바뀌겠죠. 그럼 1차가 0이니까 2차도 당연히 0V야. 그럼 여기도 몇 볼트로 바뀌어요? 0V인데 110이 0으로 된단 말은 전압 강화가 10 발생한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 발생하면은 UVT가 동작해서 이 차단기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부족 전압 트립 장치에 인가된 여기 전압 강화란 말이 중요하죠. 전압 강화에 의해서 차단기가 트립되는 방식이니까 단답형을 또 대비를 하셔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4가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계경변압기 PT다. 우리 PT는 이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서 계기나 계전기 등에 뭐 공급한다. 전원 공급. 용도는 많이 들어봤고. 자, PTB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제가 PTB, CTB, 변압기 권수비. 오늘 권수비 쓸 때 어떻게 쓰죠? 자, V2분의 V1. 전류는 I1분의 I2. 자, PTB V2분의 V1이죠. 자, CTB는 I2분의 I1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다 B로 끝났잖아요. B로 끝나는 것들에 여기 전압 전류들 다 상전압이다. 여기도 상전류다. 전압은 다 상전압, 전류는 다 상전류.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그럼 PTB를 써나가면 2차는 무조건 110이니까 110V 쓰되 1차가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이 들어야 된다. 상전압.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요 3300이나 6600 있죠. 얘네들은 델타 계통, 상전압과 성간전압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칭전압이자 성간전압이야. 그러면 쟤네들은 성간전압이기도 하지만 상전압이니까 요 자리에 그대로 제가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2900이나 154 같은 경우는 Y계통이다. 3상 4선식의 성간전압들이니까 상전압으로 들어가려면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앞으로 PTB 계산할 때 3300, 6600 주로 나올 거예요. 주로 6600이지만 그대로 대입. 22900이나 154는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자, 2차는 무조건 몇 볼트다? 110V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고. 저희가 PT, 자, VS, 자, V다. 제가 이제 제목이 지금 계경 변성기 퓨즈니까 PT형 퓨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PT 앞에 요 퓨즈 보이죠? 자, PF 또는 뭐다? COS다. 2차도 퓨즈 보이죠? 여러분들 요 고압 이상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퓨즈를. 얘는 이제 저압이니까 저압용 퓨즈. 좀 구분해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제가 그때 이렇게 하겠어요.
1차에다가 지금 PF나 COS 같은 자 퓨즈를 넣는 이유가 뭐냐. 요 PT 고장이 선로에 파급될 때 얘가 끊어지면서 파급을 방지한다. PT 고장이 선로에 파급되는 걸 방지한다. 그럼 2차 측은 자 얘네들 있죠. 우리 요 VS나 V들은 봐봐요. PT가 110V를 공급해 주니까 PT 입장에서 부하야, 부하. 그럼 이 부하 고장이 어디 쪽으로? PT 쪽으로 파급될 때 자 얘가 끊어지면서 파급을 방지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가로쳐 놨죠. 부하. VS나 V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 사용하는 부하가 아니야. 자, 부하의 고장도로 인한 2차 측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자, 이 고장이 PT로 파급되는 걸 뭐한다? 방지한다.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렸으니까 정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우리 PT 결선하라는 문제 자주 나오죠. 제가 3당 3선에서는 PT 두 대를 V결선해라. V결선. V결선이니까 이 가운데만 묶어달래 말이야. 가운데만. 자, 가운데만 이렇게 묶으면 V결선. 자, 3상 4선은 PT 세대를 무슨 결선? Y결선. A면 A 다시, B면 B 다시, C면 C 다시 해서 이 다시만 다 하나로 어째요? 자, 묶어서 자, 접지를 해준다. 근데 제가 우리 필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법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과거에 PT, CT는 고압이면은 2차를 3종, 특고면은 1종 해라. 근데 이제 요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낼 것이 없잖아요. 근데 바뀐 KC에도 나와 있어. PT, CT 차는 반드시 규정해 주나는 뭘 해라?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 접지공사. 그럼 여기도 2차니까 접지를 해야 되죠? 자, 여기도 반드시 접지를 해줘야 된다.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보죠. 가운데가 중성선, 어떤 학생들이 중성선 아니냐? 중성선 아니다. 왜? 3상이야, 3상. R상, S상, T상. N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운데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법규상 그런 게 있죠. 중성선이 있으면은 중성선에, 중성선이 없으면은 저압측 1단자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해도 좋고 여기 해도 좋은데 일단 접지하는 줄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PTC D차는 자, 규정에 준하는 뭘 한다? 자, 접지공사 한다. PT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계경 변력이 CT. 근데 CT 2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뭐 있죠? OCR, AS, 그 다음에 A. 자, 얘는 CT. 자, 얘가 몇 차 전류죠? 1차. 바꾼 전류 2차. 1차가 대전류. 2차는 소전류. 끝털이 OCR, R로 끝나니까 계전기. 전류계는 이제 뭐 지시 계기죠, 계기. 자, 그래서 용도를 써나가면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해서 계기나 계전기 등의 전류를 공급한다. 또는 전원 공급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CT 시험 보시면은 가장 잘 나온 게 뭐예요? CTB 선정하는 거죠. CTB. 그래서 CTB를 선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CT 2차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알아요? 5암페어. 근데 1차는 종류가 많다겠죠. 자, 2차는 전격이 5예요. 전격이. 근데 자, 이 부하. 자, 그러면 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출부로 CT를 쓰고 싶은데, 자, CTB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CT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부하를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할 거냐. 근데 문제는 여기 몇 차 전류죠? 1차 전류는 우리 부하의 크기가 다 달라. 수용가마다. 그럼 부하의 크기가 다르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흐르는 1차 전류가 다 다르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니네 수용가에서 가장 적당한 CTB를 선정해봐라. 지금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CTB를 선정할 때는 1차 전류만 선정이 되면 무슨 비가 선정이 돼요? CTB가 선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할 거는 자, CTB 선정하면 알아먹고,
자, CT의 1차 전류를 선정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버리지 말고 같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CTB 선정해라. CT 1차 전류를 선정해라. 같은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때 이렇게 하겠나요? 최대 부하 전류를 자, 계산해서 1.25 내지 몇 배의 열을 준다. 1.5배. 꼭 기억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뭔가? 제가 MOF 안에도 뭐 들었어요? 자, 여기가 MOF다. 자, 전력량계. 자, 이 안에 뭐 들었습니까? PT도 들었고, 자, CT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 MOF 안에 들어있는 이 CT는 1.25 내지 1.5배 여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냐면은 얘는 보호계전기용이고, 얘는 말 그대로 계층용이죠. 정확한 우리 전력 계산 해줘야 되니까 여유를 줘버리면은 전기요금만 더 많이 내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CT, MOF 안에 들어있는 CT는 변류비를 선정할 때 여기 1차 측조 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포인트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CTB 선정하는 거는 문제에서 많이 해봤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차 크기 있죠, 1차. 우리가 뭐 5, 10, 15, 20, 그 다음에 30, 40, 50, 60, 75, 100, 150, 200, 300, 400, 500, 600, 750, 1000. 제가 1000까지는 기억하고 보통 이제 10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안 주어지면 알아서 정리하셔야 돼. 자, 전격 부담도 기억나시죠? 변류기 전격 부담이란 변류기 2차 단자 간에 접속된 부하가 자 2차 전류화에서 소비하는 피상전류 말하는데 그 부하의 역률과 함께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림까지는 뭐 안 그릴 테니까. 우리 그때 뭐 문제 풀면서 자, 전격 부담 볼트암페어는 자, I2 제곱에 뭐다? Z다. 우리 보통 시험 문제는 Z9라고 나오죠? 자, I2 제곱에 뭐다? 볼트암페어다. 볼트암페어는 값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9볼트암페어로 주어질 거야. 자, 2차 전격 전류 5제곱에서 자,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식을 좀 보고 전격 부담 정의도 좀 보시고. 자, 변류기 2차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 개방해서는 안 된다. 꼭 단락해야 되죠. 자, 우리가 변류기 2차를 개방하면은 1차 전류가 모두 이어자 전류가 돼서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된다. 그래서 2차 측에 절연 파괴 우려가 생기니까 2차 측에 절연을 뭐 할 때, 자, 기기를 교체할 때는 2차 측을 반드시 뭐 한다? 단락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CT 2차 측에 자, 전류계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K하고 L단자를 일단 먼저 뭐 시켜요? 단락을 시켜. 개방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얘를 떼죠. 다시 붙이죠. 그래서 다시 얘를 풀어내는 이런 순서대로 기기 교체하는 거 순서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 변류기 결선도 똑같아요. 3상 3선은 CT 2대 V 결선. 그 다음에 3상 4선은 자, 세대를 무슨 결선한다? 자, Y 결선 하더라. 제가 요 그림을 수업 시간에 완전히 자세하게 내가 그려준 그림들이 있어요. 자, Y 결선. 그럼 요 세 개가 OCR인지 아시죠? 여기가 OCGR, 그 다음에 AS, A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림도 연습을 반드시 밑에 걸 꼭 하셔야 돼요. 밑에 거를. 자, 영상 변류기에서는 또 볼 게 뭐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용도, 지락사고시 무슨 전류 검출, 영상 전류 검출이고 2번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고압 케이블의 실드 접지다. 실드, 시스, 연피죠. 그래서 우리 영상 변류기에다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얘가 영상 변류기, 자, ZCT다. 자, 근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케이블 있나요? 케이블. 자, 케이블을 관통을 시키다냐, 관통. 자, 시스가 있고. 자, 안에 도체들이 들어있죠. R상, S상, T상. 바깥쪽에 요 노란색 있죠. 시스, 실드. 근데 얘가 중성선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접지를 해야 돼, 접지를. 그럼 이 접지선을 요 ZCT 안으로 집어넣어서 관통해서 접지할 거냐. 관통하지 않고 접지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죠. 결론 다 아시잖아요. 전원축은 내가 관통하라 했어.
부하 측은 관통하지 않는다. 결론을 반드시 하셔야 돼. 원리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영상별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요 전원측 꼭 체크하고, 설치하는 경우에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선은 영상별류기를 뭐한다? 관통.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나올 때 접지 표시하라면 여기를 반드시 어째야 된다. 이렇게 영상별류기 안으로 관통을 시켜야 되고, 부하 측은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리 관통을 해버리면 안 되고, 관통하지 않고 접지 이런 식으로 가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반드시 명심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여기 뭐 접지 2원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원 측은 관통. 자, 부하 측은 뭐 한다? 부하 측은 관통하지 않는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수업은 이제 내용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뭐 우리 수업 정규반처럼 못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이제 GPT죠, GPT. 자, GPT는 비접지계 통해서, 자, 지락사고 시 영상전압을 뭐한다? 검출. 그냥 간단히 쓰세요. 지락사고 시 영상전압 검출이야. 저희 여러분들 영상전압을 검출한 방법은 두 개죠. GPT를 쓰는 방법이 있고, PT 세대 쓰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GPT를 쓰게 되면은, GPT는 1차, 2차, 3차 권선까지 있는데, 1차나 2차는 Y결선을 해서 중성점을 접지합니다. 정상전압 빼낸다. 특히 요 2차는 PT 역할을 한다 했어. PT. 자, 3차를 이제 무슨 결선합니까? 오픈 델타 한다 했잖아. 오픈 델타. 그래서 오픈 델타 해서 여기서 이제 영상전을 빼내는데, 지금 요 1차, 2차, 3차 했죠. 제가 그 그림 그려둔 게 있어. 그림. 전격전압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22,900은 1차가, 자, 루트 3분의 22,900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자, 이 선로가 있다냐, 선로가. 여러분들 여기 선로 있죠, 선로. 자, 22,900이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22,900이다. 1차가 Y계선 돼 있잖아요. 이거 성간전압이잖아, 성간전압. 그러면 요 한 상에 걸린 전압 얼마예요? Y계선이니까 22,900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야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된다. 필기를 다시 가야 돼. 자, Y결선에서는 성간전압이 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니까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고. 자, 6,600이면 여기도 6,600, 여기는 6,600을 얼마로? 루트 3. 우리 기출문제 얘기가 6,600으로 나온 거 있죠? 루트 3이다. 그럼 자, PTB를 적용해가지고, 자, 2차 측의 전압은 얼마 나온다 했나요? 루트 3분의, 자, 110이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3차 오픈 델타도 얼마나 했어요? 루트 3으로 110.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2차 전압을 외우고 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값이나 같아요. 63.5V 정도 나올 거야.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격 전압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두되 반드시 루트 3분의 110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지락되면은 몇 배 상승해요? 루트 3배. 그럼 몇 볼트 돼요? 110볼트 된다. 기억나죠? 그러면 자, 경보벨이나 전압계 지시는 또 요 값의 몇 배다? 루트 3배. 그래서 190볼트 정도 나온다. 아마 내가 이야기한 게 연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꼭 결론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기출은 뭐 22,900이 됐으니까 좀 참고로 보시고, 뭐 여기 어렵지 않잖아. 다 똑같네. 루트 3으로 1차를 나눴다. 2차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결선하라는 기출문제 보셨죠? 그래서 1차를 지금 여기 보면 Y 결선한 거고, 여기 2차도 지금 Y 결선되어 있어요. 근데 3차는 봐봐요. 폐회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열어놔 버렸으니까 오픈 델타야, 오픈 델타. 그래서 1차 Y, 2차 Y, 3차 오픈 델타고,
2차가 PT 역할 하죠. 그러니까 VS와 V랑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CLR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오픈 델타 측에 들어가는 거 뭐라 했나요? 자, 요거 이따 이야기하고, 자, 혹시 PT 나오면은, 아까 GPT에서 권선 하나만 빼면 돼. 1차와 2차만 있잖아요. 내용 똑같은 거야. 루트 3분의 110. 22,900을 루트 3 나눈 값이다. 자, 여기 꼭 기억하라겠죠? 자, 3차 오픈 델타 측에 접속되는 게, 자, 수업 시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 오픈 델타 그림이다. 자, 일단 여기 누구 들어가죠? CLR. 자, 봐봐요. 전류 제한 저항기 또는 한류 저항기야. 그러면 영상자료에 검출되면은 영상자료를 판정할 수도 누가 와야 돼요? OVGR. 자, 또는 누구 올 수 있어요? SGR 또는 DGR. 자, 여기에 영상전압계. 항상 오픈 델타에는 이렇게 4가지 들어간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달록이 있죠, 달록이. 우리가 뭐 실물은 못 보지만 그래도 제가 그림을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달록이 모양이 이거다. 근데 달록이는 소능력이 없죠. 무부하시 뭐만 한다? 설록예패만 한다. 자, 부하전류의 고장류 차단할 수가 없고, 자, 여기죠. 무부하시 설록예패다. 근데 제가 이제 단답을 대비한다면은, 달록이가 차단할 수 있는 전류 2가지 쓰라는 문제 있으니까, 우리 그때 아주 미약한 변압기 여자전류나,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충전전류, 변압기 여자전류, 이 2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무부하 충전전류, 변압기 여자전류는, 자, 달록이가 차단할 수 있다. 달록이 전격전압 쓰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전 시간에 제가 차단기 전격전압과 똑같다. 3.3이면 3.6. 그러니까 공칭전압이 3.3, 전격전압은 3.6. 6.6이면 7.2, 20이면 24, 22.9면 25.8, 66이면 72.5, 그 다음에 153면은 170에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 계통 최고전압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사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피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 필기 때도 피레기는 1시간을 넘게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자, 피레기 생긴 모양을 잘 보시고, 우리 아까 여러분들 그 디스커넥터 붙이명 있었죠. 요 아래쪽에가 이제 여기에 접지가 될 거냐, 접지가. 피레기에서 자체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봐보세요. 여기 개통이다. 피레기 이렇게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야. 자체 고장 났단 말은 절연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럼 절연이 파괴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린다는 이야기야. 지락사고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 폭파장치가 터진다. 터지면서 피레기를 개통해서 분리를 시켜버린다. 지락사고 안 난 것처럼. 그래서 얘가 누구다? DISC. 디스커넥터 붙이명.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용도 쓰라가면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자, 방전 종료 후에는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속류를 차단을 해야 된다. 속류 정의를 일부러 써놨죠. 그 단답형 보면 속류 정의세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 충격파 전류 방전 종료 후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구성 요소는 자, 뭐 있나요? 직렬갭과 뭐 특성 요소. 뭐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요 2개 보시고, 요즘은 직렬갭이 없죠. 특성 요소로만 구성된, 자, 피레기들. 자, 얘도 아주 단골 손님이죠. 피레기 설치 장소.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 가로넣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넣기가. 이렇게 가로넣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학생들이 아주 좋아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일 거의 없죠. 왜? 지금까지는 무조건 4개를 다 쓰라겠잖아요. 그래서 피레기 설치 장소를 보면은, 여기는 설치 의무 장소야, 의무 장소. 그러니까 꼭 여기만 설치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제 다른 것도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일단 발변전소 2에 준하는 장소 있죠? 가공전선의 인입구이 뭐다? 인출구.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뭐다? 인입구다.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자, 고압 및 특고압 측이다. 그냥 우리가 지금 가공선하고 제중선 있죠? 자, 접속되는 곳이니까 케이블 헤드 위쪽에다가 우리가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단답하면 문제 나오죠? 발전소에서 나가는 인출구, 변전소 들어가는 인입구, 변전소 인출구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같이 접목해서 참고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피레기 구조도 반드시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은 보셔야 된다. 요 갭형이라고 돼 있죠? 갭 네스. 직렬갭 있는 거, 직렬갭 없는 거. 자, 1번 봐보면은 1번, 자, 특성요소예요, 특성요소. 자, 2번은 주갭 이렇게 부르고, 3번은 측노갭, 4번은 불로조항, 5번은 뭐 소코일. 자, 6번, 7번. 6번, 7번은 어차피 이제 캡 자체가 없고 특성요소로만 구성이 되는 거니까 특성요소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자, 피레기 전격전압. 전격전압의 정의 뭡니까? 반드시 외워야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뭐다? 교류전압이다. 전격전압 계산할 때도 계산식 알고 계시죠? 알파 곱하기, 자, 베타 곱하기 VM이다. 이거 제가 접지계수라고 했죠? 접지계수. 자, 알파. 제가 요 접지계수 정의도 다 설명을 드려서 수업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와서 막 정의까지는 모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유효접지 계통 있죠? 유효접지. 보통 0.75야. 여러분들 유효접지 계통이 누구누구예요? 직접접지나 다중접지잖아. 22.9나 154 계통. 자, 알아서 안 주어줘도 0.7로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베타가 이제 여유계수, 여유도. 자, 피레기 전격전압 여유를 줬다. 한 10%. 주로 시험 보면 1.1배. 그 다음에 여기 계통 최고전압. 근데 계통 최고전압이면 아까 22.9 얼마예요? 25.8. 자, 154라면 170kV. 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라. 뭐 그런 이야기네. 자, 여기 다 봐보세요. 3.3, 자, 3.6, 7.2, 25.8, 170. 뭐 여기는 시험에 주로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요 앞쪽 부분이라도 좀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자, 간혹 계산 문제가 출제되죠. 154kV 직접 접지 계통에서 접지계수, 자, 알파가 0.75, 여유도 베타가 1.1. 피레기 전격전압을 구하러 똑같습니다. 자, 알파 자리에 0.75, 베타 자리에 1.1, VM, 계통 최고전압은 170을 넣어서 140.25 정도 나오지만 표준값은 얼마다? 144로 정해져 있다. 여기는 또 22.9죠. 자, 알파 0.75, 베타 1.1이야. 똑같아요. 0.75 곱하기 1.1 곱하기 계통 최고전압은 25.8을 집어넣어서 21.28로 나오지만 자, 표준값은 21로 정해져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미 계산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내성 규정에 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다 외락했는데 3, 4 오면은 288, 154 꼭 얘기하죠. 144. 그 다음에 66이면은 72. 우리 차단기 달로기는 66에서 전격전압이 72.5잖아요. 얘는 72라는 거 꼭 기억하고 22에서는 24. 가장 주의할 건 뭔가? 22.9라겠죠. 우리가 변전소는 21, 배전선로는 18. 우리 아파트 전부 다 뭐야? 18. 변압기 내가 1차 전압을 봐라. 5만 볼트 초간지, 5만 볼트 이한지. 그거 반드시 해서 얼마 쓸 거냐 꼭 보셔야 된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애매합니다. 자, 피레기 장소별 공칭 방전 전류도 꼭 기억해야 되죠. 공칭 방전 전류라 할 수도 있고 피레기 전격 전류. 피레기를 통해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54 계통이면은 1000A, 66이면 5000, 22.9면 2500. 많이 봤죠. 필기 때부터 봤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본 게 22.9죠. 2500A. 그러니까 22.9kV급에 설치하는 피레기는 최대
2500A까지는 흘릴 수 있는 능력의 피레기를 설치해라. 이 말은 2500A 흐르고 있을 때 피레기 터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이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피레기 제한 전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레기를 통해서 진짜 이상전압 크기를 줄이잖아. 제한시켰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한시킨 전압인데 방전으로 저하되어 피레기 단자가 안에 남게 되는 무슨 전압이다? 충격전압이다. 충격 방전 개시전압. 자, 피레기 단자 간에 충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인데, 여러분들 이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 돼. 자, 상형주파는 얘랑 반대 개념이죠. 피레기 단자 간에 상형주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인데,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 무조건 높아야 된다. 특히 여기 피레기 구비 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시험 봤더니 피레기 성능 조건 써봐라 이렇게 나왔어. 피레기 구비 조건 하면 쓸 줄 알고 성능 조건 써나가면 뭔지 몰라. 그게 아니라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을 것. 자, 방전 내량이 크면서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죠.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된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이 말 빼먹은 사람이 되게 많대. 이게 말이 어렵나? 방전 내량이 크다. 방전 내량, 인내. 그러니까 아까 막 2500A, 5000A 흐를 때 버텨라 이 말 아니야. 그거 좀 생각하면서 이 내용도 꼭 써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 정답에가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안 써졌어. 그럼 감점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구비 조건은 딱 정해졌어. 제한 전압, 충격 방전 개전압, 상형주파 기본적으로 가고 속류 차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방전 내량 크다. 포인트가 몇 가지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서지 흡수기다. 근데 제가 서지 흡수기는 이 그림 하나면 끝난다겠죠. 자, 옥외 옥내야. 우리 수용가. 자, 서지 흡수기를 적용해야 되는 차단기는 V12밖에 없다. 자, V12 이따 설명합시다. 보호 기기가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다 뭐 적용해야 돼요? 서지 흡수기를 적용해야 된다. SA죠. 그럼 여기다 서지 흡수기를 적용해야 되는 기기. 적용 안 해도 되는 기기. 전동기, 건식, 몰드 변압기. 얘는 유입 변압기. 자, 콘덴서. 연도 V12는 고속 차단하니까 좋긴 하다겠잖아요. 개폐 서지가 가장 커, 개폐 서지가. 그래서 이 개폐 서지가 요 아래에 있는 2차 기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서지 흡수기를 적용해서 요 기기들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적용할 것이 전동기나 건식 몰드 변압기.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유입이나 자, 콘덴서인데, 여러분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단 말은 얘네들은 BIL이 높아. BIL이 뭡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러니까 충격파의 절연에 버티는 강도가 높아. 근데 얘네들은 낮아요.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설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관점이야. 그래서 기능을 쓰라가잖아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고 기능 보게요. 차단기 종류는 반드시 뭐일 때? V10일 때만. 여러분들 여기가 50이나 뭐 G10이 나올 수 있죠.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무조건 V10일 때만 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전동기. 다 적용이죠. 여기 봐봐봐. 자, 건식하고 몰드 다 적용이야. 근데 유입 변압기 불필요. 콘덴서 불필요를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알아먹었나요? 시험 보면서 주의할 게 뭐 있죠, 여기서? 시험 보면 그냥 옆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1번 이렇게 해놓고, 이거 명칭 써라 그래.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얘만 봐. 피레기 같이 생겼네. 피레기라고 써버려, 피레기.
얘를 봐야지 위에 차단기가 누구 와 있는지를. 그럼 위쪽에가 V12가 와 있네. 그러면 얘는 서지 흡수기, 자 서지 업소버가 와야 되네. 그럼 부하 측에는 누가 있을까를 보고 이름을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능을 또 쓰라고 하잖아요. 자, 개폐서지 이상 전압으로부터 전동기 및 건식 몰드 변압기 등을 보호. 요렇게만 쓰시면 돼. 정확한 거야. 근데 뭐 다른 기출문제 봐보면 답이 애매하게 써있어. 막 개폐서지 또는 과도 이상 전압으로부터 2차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폰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정확히 써버려. 자, 개폐서지로부터 자 전동기 또는 건식 몰드 변압기를 자 보호한다. 이렇게 쓰시고. 제가 설치 위치는 어떻게 하시라 했죠? 어차피 여기가 설치 위치잖아요.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진공차단기 후단,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에 설치한다. 그림 보면서 간단히 쓰란 말이에요. 자,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 자,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에 설치 끝.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시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여러분들 서지 흡수기 전격 있죠. 전격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제가 뭐 하라겠죠? 3.3하고 물론 다 하면 좋아요. 자, 기출문제는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3.3은 전격전압이 4.5kV, 공칭 방전 전류는 5kA니까 5000A죠. 근데 22.9는 피력이랑 똑같네. 18kV. 그 다음에 5kA다. 이런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지금 여기가 18kV 막 써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서지 흡수기는 내가 옥내 피력이라고 했어. LA는 옥외 피력이. 그럼 이 그림에서 피력이는 어디다 제가 설치하라 했죠? 여기다가 똑같이 자, 설치를 한다. LA죠. 얘는 직경내로부터 기기보호. 얘는 개폐서지로부터 기기보호. 이런 이야기야. 같이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여기 피력이 설치 장소가 가공선, 지중선, 접속점, 케이블 헤드죠. 가공선과 지중선의 접속점에다가 자 피력이 설치한다. 같이 묶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이널 특강인데 참 내용 새롭죠? 내용이 새롭단 말은 뭔 말이야? 내용 안 본다는 이야기야. 기출문제만 막 돌린다는 이야기죠. 기출문제만. 자, 전력용 퓨즈. 여러분들 여기 전용 퓨즈는 여기가 퓨즈 홀더라 그래요. 퓨즈 홀더. 그래서 여기 이제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퓨즈가. 그래서 이제 과전류 차단이 주 목적이죠. 과전류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단락전류가 대표적이니까. 자, 기능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전력 표주 기능은 자, 부하 전류를 때는 안전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근데 동작 대상 이상의 일정 값 이상. 자, 뭐 버려블 앞에 그냥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과전류에서는 오동작 없이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기기나 선로를 주로 보호할 때 쓴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예요? 단락전류 차단이 주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자, 전력표주 우리 전격전류 선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격전류 의미가 뭡니까? 전력표주가 온도 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전격전류가 100A다 그러면 100A까지는 흘리겠다 이 말이죠. 100초가 되면 끊어지겠다 이런 관점이야. 그러면 몇 암페에서 끊어지는 우리가 퓨즈를 선정할 거냐? 2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 전격전류 선정인데 전부하 전류의 몇 배다? 2배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전부하 전류 2배까지 적용해버리면은 여유가 너무 많다겠죠. 그래서 몇 배로 낮추라고 얘기했나요? 1.5배 정도로 낮춰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얘를 실제 계산은 몇 배로 간다?
1.5배로 가라. 기출문제 보면 2배로 해라 이렇게 문제도 있어요. 전격 전류의 2배로 선정해라. 그러면 2배로 선정하라면 2배로 하시고 2배로 하란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1.5배로 선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전력표주 장단점은 우리가 이제 뭐 수변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나요? 단답형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제가 요것도 설명을 꽤 길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 전력표주랑 장단점을 쓰라면 누구랑 제가 비교를 했나요? 차단기 CB와 반드시 비교를 해라. B. 차단기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표주는 좀 작죠. 그래서 이제 전력표주는 일단 봐봐요. 차단기에 비해서 소형 경량, 차단기에 비해서 가격도 싼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건 하지 말라겠지. 왜? 다른 걸 좀 해. 왜? 경제성과 관련된 거 쓰지 마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자, 3번. 릴레이와 변성기 필요 없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검출 판정부 필요 없다. 자, CB. 자, CT. 자, OCR. 자, 검출부. 얘가 판정부. 여러분들 차단기가 동작하려면 CT 같은 변성기, 검출부, OCR 같이 릴레이, 판정부 꼭 있어야 얘가 동작하죠. 근데 퓨즈는 제가 어쩐다 했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과전류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출. 그래서 스스로 판정해서 스스로 녹아서 다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검출 판정 동작부를 겸하고 있으니까 얘처럼 릴레이 변성기 필요 없다. 차단할 때 무소 무방출이다. 그러면 고속 차단해 얘가. 얘는 차단 시간이 3 내지 5 사이클 퍼 세크죠. 얘는 내가 몇이라 했어요? 2분의 1 사이클 이내에서 고속 차단한다. 그러면 이제 퓨즈만 갈아주면 되니까 보수도 용이하고 한류 효과 크다 뭔 말이야. 단락전류 최대값에 도달하기 전에 딱 끊어져 버리니까 단락전류가 줄어든 그런 효과, 한류 효과 크다. 뭐 8번은 모르시겠으면 안 해도 돼요. 자, 단점에서 가장 큰 게 1번이야 무조건. 단점 쓰라면 얘를 무조건 써야 된다. 차단기는 열고 닫고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근데 퓨즈는 퓨즈 한번 끊어져 버리면 재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과전류에 용단될 수 있어. 여러분들 과전류 종류 2개예요. 과부하 전류, 단락전류. 근데 단락전류 차단이 주목적이라 과부하 전류에서는 원래 끊어지면 안 되지만 과부하 전류에서 끊어질 수 있다. 자, 5번 제가 외우시라 했죠.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해. 주로 3가지 들어가니까 한류형에서만 그런다. 3번도 사실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말이 어렵죠. 동작시간, 전류 특성을 계전기처럼 조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순환시, 정한시, 반환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정해진 시간에 끊어지기 이게 안 된다.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단점은 자 1번, 2번, 5번에서 정리를 딱 끝내셔야 돼. 장단점 수락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콘덴서 들어갑시다.